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유선영 대표님 사무실이 이제 오픈을 해서 제가 여기에 꼭 와보고 싶은 거예요. 용산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무실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아니, 스튜디오도, 나 부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유, 참. 그래서 참 부러움과 나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오늘 유선영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죠? 유선영 대표님 한번 인사 좀 하시죠. 네. 또 한 달 만에 뵈니까. 네, 유선영의 사다리 경제, 유선영의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말이 오늘 무슨 뭐 사다리 경제 용서를 하려다가 말이 안 나왔어요. 참. 우리 제 그러시구나. 자리에 있으니까 더 이상. 저도 어색- 오늘 어색- 조금은 어색해요. 어색해요. 왜냐면은 네. 제 스튜디오가 아니라 여기니까는 네.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기대도 되고 재밌기도 하네요. 너무 재밌네요. 네. 일단은 네. 대표님이 네. 와주시니까 저는 네. 또 굉장히 색다른 아. 새로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식사도 좀 얻어먹고 이랬으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특별히 매달 제가 2023년도 목표가 유선영 대표님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한번 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자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기회가 돼서 네. 이렇게 같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우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김태호님 이렇게 처음에 네, 들어오셨고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사님, 근데 엘사님이 슈퍼챗을 2만 원이나 써주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엘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재균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비비아나님께서도 인사 주셨고 김태호님이 유선영 대표님한테도 네. 예, 인사 주시네요. 안녕하세요. 익숙하시죠? 네, 그럼요. 예, 그리고 네. 노홍채님께서 5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시장을 기대하며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받아가겠습니다. 예, 노홍채님이 지금 조금 이제 젊으신 나이인데 이제 역전세의 어려움들 좀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극복하라고 오늘 유선영 대표님의 방송 또 들으시면서 좀 힘을 얻는 기운을 얻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조 프레싱님부터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금쪽 프리님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는 대표님 라이브, 화요일은 유선 대표님 라이브 듣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항상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시는 예. 분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음. 하늘바다님께서도 네. 인사 주셨고 서준파파님, 안녕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라고. 네. MHJ님, MHJ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그리고- 채널에서 자주 뵙습니다. 그렇구나. 예, 코리님께서도 네, 그 반갑습니다. 유선영 대표님하고 합방이 너무 좋으시다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하고요. 마이크 되게 좋아 보이고 저도 물어봤어요. 저는 맨날 이렇게 들고 하잖아요. 어색하지 않으세요? 이거 손 나 없어서? 지금 손에 뭐가 어차피- 없어서 보험 안 들어놓은 느낌 확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펜을 들고. 펜을 들어야 되겠어요. 펜을 이렇게 네. 드릴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마이크 안 들고 계시니까 편안해 보인다고 하는데 네. 예, 조금 어색해요. 그래도 네. 오늘 그 어색함들을 조금 벗어나도록 최선 다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코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다가오는 9월 역전세가 무서워요. 세입자는 나간다고 하는데 빼줄 돈은 없고 제게도 좋은 기운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어, 어떻게 뭐 얘기해 글쎄요, 주시죠. 오늘 대표님하고 음. 나눌 얘기 중에 전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전세 시장은 좋아져 가는 좋은 그렇죠.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방향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네. 물론 이제 우리 꾸리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때 맞추는 시점에서는 아마 전세 가격을 조금 낮춰주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건 불가피하죠. 네, 그건 불가피하지만 지금보다는 어쨌든 조금씩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어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지는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고 그 대출이 내 소득에 맞는 관리할 수 있는 대출인지도 한번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무작정 겁을 먹지 마시고 내 대출의 한도 능력들을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꾸리님 네. 힘내세요. 네. 예, 그리고
그 엉터리 농사꾼님께서 눈팅이 전문이에요. 두 분 케미가 기대됩니다. 아, 네. 꿀팁이 되면 헤어스타일이 급상승이 아, 제가 머리를 아, 세우거든요. 예. 이무 전문가님께서 예. 이걸 세우는 거에 따라서 예. 뭐 그렇게 얘기가 그래요? 있거든요. 이상우 전문가님요? 네네, 그분이 아, 머리를 세운 상승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저는 그거는 안 맞아요. 왜냐면 항상 저는 상승이거든요, 머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뭐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는데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은 항상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도 있고 그렇죠. 영원한 하락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과 결합된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상승인 그렇죠. 게 결론적으로 작은 우상향이죠. 상승,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을 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맨날 그러냐? 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저는 유동성 시장이라는 게 항상 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형성된 대로 시장들이 흘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기적 그리고 사실상 이 조정 장세라든가 하락 장세가요 그렇게 길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 기간도 짧았고 또 이제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의 상승의 폭은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부동산으로 네. 자산을 자꾸 담아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긴장을 생각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서브프라임 끝나고 2010년부터 수도권 하락하신 거 아니냐. 근데 잘 움직이신 분은 2010년부터는 지방이 또 움직였잖아요. 지방이 움직였었죠. 예, 그렇게 이제 그렇죠. 디커플링이 네.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때 시세를 보면은 네. 2010년, 11년도까지도 가격 네.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반등하고 조정이었죠. 나서 어느 유지하면서 횡보하다가 사실상 11년도부터 한 13년 정도까지가 이제 쭉 조금. 내려오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네, 14년부터 바로 또 반등을 했단 반등을 말이에요. 하고 네. 그때 기미가 보였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특징들을 보면 저는 거래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추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추이가 거래량들이 꾸준히 늘고 있고 저항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추이는 조금은 유지될 가능성들이 커요.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 맞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 정책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세 개의 공통점은 그 거래량을 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뭐 어떻게 제가 사회자인데 오늘 말이 많네요. 오늘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초대돼가지고 제가 초대 손님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 네. 아, 같이 얘기하는 건데요, 네, 어차피.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장따구님께서 장따구님, 유 대표님 아, 따라왔어요. 네. 라고 하트 뿅뿅 네,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장따구님. 예, 장따구님 저 처음 뵀는데 네. 예,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우선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사람들이 초기에는 시장이 지금 데드캣 바운스다. 기술적 반등이 조금 있지만은 다시 이제 5년, 내려간다. 10년간 네. 뭐 장기적으로 단기 하락이다. 하락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지금 5월 달 되니까는 조금의 신문들과 여론들이 좀 바뀌는 바뀌고 양상이 있죠. 네. 좀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떠신지. 네. 일단은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는 바닥이라고 했던 시기는 1월이었다고 봅니다. 아, 1월. 네. 1월 달부터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딛고 올라가는 시기가 지금 한 5월까지 온 거고 그때부터 왜냐면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전체적인 데이터상으로 지금 상승 반전됐다라는 걸 확인한 것이 이제 부동산원에서 이번에 발표했던 네. 그 매매 가격 지수가 네. 이제 상승 반전이 됐죠. 평균치가 네. 올라간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사실 통계치는 항상 늦지만 그 통계상으로까지 확인될 때는 이미 좀 늦다라는 얘기를 네. 드리는데 한두 달. 그렇죠. 늦은 벌써 거죠. 한두 달, 두세 달 정도가 뒤늦게 그 시장이 지금 시세가 이제 통계로 반영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래량이 지금 늘고 있어요. 근데 네. 어떤 얘기들 많이 나오냐면은 지금 거래가 늘고 있지만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들은 거래량이 좀 4월달 같은 경우 좀 주춤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뭐 은평구의 일부 거래, 그 임대 매매를 했던 거래 빼면은 사실 거래가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그렇죠. 있었죠. 임대 한 200몇 건. 네, 200 몇 세대가 네.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 양도 중요한데요. 거래가
어떤 거래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거래? 어떤 거래냐.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바닥에서 가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바닥에 금매들을 잡아내는 거래였었다면 그야말로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바닥에서 잠깐 일시적 반등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근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단계를 하나 올라가는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실이라든가 그쵸. 강남권 거래들 보면은 기존 시세에서 지금 다시 가격이 올라갔고 이제 매수자분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가격을 도로 올리거나 매물을 거두거나 걷어들이고. 이러한 네. 상황들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네.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연결로 가는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찐 거래인 거죠. 네, 찐 거래죠. 네, 찐 거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닥에서 잡았던 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그쵸.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죠. 근데 이제 윗상단에서 그런 거래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다음으로 그게 연결돼 가면서 거래가 이어져 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들 중에 하나가 실수요자들이 집을 산다. 그래서 네. 특례보금자리를 활용한 바닥 거래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저가 거래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제 그거 역시 이제 아주 가격 반등까지 일어나는 데는 조금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위에 상단에서부터 끌어주는 힘으로 아마 수도권까지도 이게 연결돼가는 그런 장으로 맞습니다. 갈 것 같다.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닥에서 찍거든요. 헬리오시티가 거래량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네. 19억을 넘지 18억 9천을 넘지 못하다가 이제 19억 선을 뚫어버리고 그렇죠.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항선이 잠시 생겼다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생기고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고가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랑 상관없는데 그 전에 특례보금자리 전에 15억 15억 대출에 대출에 대한 대한. 캡을 씌워버린 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번 작용을 하고 네. 특례보금자리론도 6억하고 9억 구간들이 이제 엄청나게 활용이 그렇죠. 많이 됐고 맞습니다. 6억 미만도 금리에 대한 우대 금리가 적용이 돼가지고 네. 거기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서울에서는 고가 주택 상급지의 거래량들이 좀 활발하게 일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로는 좀 수혜를 본 게 경기도가 아닌가. 그렇죠. 경기도 신축들이 수혜를 많이 받죠. 예. 지금 보면은 신축 거래들이 좀 압도적으로 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뭐 택지지구 개발 사업 한 곳들이라든가 그렇죠. 예. 아니면 신축이 많이 몰려 있는 신도시, 이기 신도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움직이면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네. 입지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좋은데 연식은 좀 낡아 있는 네. 그런 물건들로 이제 거래가 전이돼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고 네. 일부 지역들은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그래서 반등이 네.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곳들이 또 있고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추이적으로는 지금 거래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은 그렇죠. 퍼지고 있는 양상으로 그렇죠. 계속 가고 네, 있다. 계속 이제 전달 그런 전이되는. 내용이고 저도 아까 또 더불어서 첨언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 환경도 좋아지고 있다. 이제 그쵸, 맞습니다. 거래량이 네. 늘을 수 있는 거는 수요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수요자를 들어오게 하는 게 대출이잖아요. 그쵸. 대출도 좀 좋아지고 그쵸. 있고 금리가 일단 예. 내려가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고 네. 실제로 지금 금리가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그쵸. 이제 대출금리들을 대출금리는 이제 코픽스라든지 가상금리를 좀 그쵸. 줄이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거래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다가 뭐 또 가격들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또 이제 그렇죠. 뭐 계단식 상승을 할 거예요. 그렇죠. 계속. 네. 그런 그렇게. 식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그렇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게 수도권 쪽. 네. 예, 이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우선은 시장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분양 시장의 추이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데 네. 분양 시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지금 뭐 용인 같은 경우도 네. 용 플랫폼 시티도 네. 구성력이지만은 3.64대 1인가 아무튼 3.6대 1인가가 나왔는데 네, 지금 네. 계약률은 40%인데 전 이것도 선방했다 봐요. 선방이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가 일단은 좀 하이엔드급으로 집을 짓는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 1세대 선도 개발 사업 개발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약간 그 상품성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이 좀 어필해서 또 그런 좀 내가 깨끗하고 좋은 새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호재가 좀 연결되어 그렇죠. 있는 여러 그런 개 거- 있죠. 예, 예.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자리를 선택하실 분들에게는 매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그 회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보면 그렇게 빠르게 뭐 소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네. 분양을 하지는 않는 회사이기는 네. 한데 이번에 생각보다 예, 오히려
그렇죠. 좋은 결과가 오히려 나오지 않았나. 40%면은 네.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한 거고 음,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플랫폼 시티 있죠. 그렇죠. 그다음 반도체 300조 호재 있죠. 네. GTX 네. 구성역에서 이제 그렇죠. 연결되는데 연계되죠. 그게 이제 제일 빨리 그 개통되는 구간이잖아요. 수서역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제 중첩되어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분양 시장이 이렇긴 한데 사실 전반적인 분양 시장이 어떤지 뭐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분양 시장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네네.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 일단 저는 이제 뭐 이번에 이제 1월 3일날 대책 발표가 났을 때 일단 그때 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이 분양 시장도 옥석가리가 될 것이다. 그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모든 곳들에게 다 수혜가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좀 더 좋은 자리, 네. 좀 더 앞으로 가치가 높아질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네.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양극화 분위기는 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아요. 네. 양극화는 네. 예. 다만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미분양이 되고 있는 지방 시장들을 네. 좀 어떻게든 챙겨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더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네. 저 개인적으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지역들을 굳이 돌아보는 것보다는 핵심 입지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더 좋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용인 플랫폼 시티를 예를 들면은 네. 지금 거기가 10억이 넘어갔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12억, 12억 가까이 네. 되었다면은 그거를 우선은 선점하기보다는 그렇죠. 네. 서울에 선점을 하고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네. 그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활성화가 된 거는 일자리도 일자리는 GTX의 노선도 그렇죠.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GTX의 원리가 좋은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그렇죠. 서울은 좋은 일자리를 그냥 바로 있는 곳이니까. 있는 곳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점을 할 때 여기도 좋다. 불가피하게 뭐 실거주라든지 내가 좀 뭐 생활권이 거기인 경우에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괜찮을 수 할 수 있지만은 있지만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네. 지방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은 또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늘 그랬던 것처럼. 근데 아직까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거주 예, 그렇죠. 거죠? 예,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네. 전매 제한은 풀렸는데, 풀렸는데, 네. 실거주는 어제 이제 국토위에서 이제 결렬이 됐어요. 여야 그쵸, 의견 차를 네. 좁히지 못하고 그리고 또 취득세도 그렇죠. 1년 미만 77%고 그쵸. 1년에서 2년 사이 60%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네, 네. 아마도 이게 이제 고쳐지지 않는 한은 난항이 예상돼요. 뭐 둔촌주공뿐만 아니라 장이동에도 그쵸. 그렇고 여러 군데서 많은 예, 분들 주축하신 분들 예. 많이 있으시죠 지금. 실제로 네. 전매 제한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은 이후에 분양권에 대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죠 사실. 예, 근데 이제 네. 그 사람들은 그래 풀어줬으니까 산다 했는데 실거주가 안 되네. 나 그렇죠. 들어가기 좀 어려운데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조금 리스크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네. 홍보하고 그걸 예. 가지고 지금 사실 전매 제한을 풀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실거주에 대한 거는 풀어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풀죠. 이게 예. 문제가 전세 이제 그 역전세라든가 뭐 전세 사기 그쵸. 이슈 때문에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세 사기는 언제든지 있었거든요. 항상 예. 있었죠. 근데 예. 이게 지금 더 많이 부각되고 상황이 그쵸. 이렇다 보니까 전세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리스크는 조금 있지만은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좀 문제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분양을 좋은 입지에서 나오면은 그쵸. 해야 되겠죠. 해야죠. 네. 예. 뭐 오늘 보니까 네. 뭐 사전청약이긴 하지만 네. 그 수방사. 네, 수방사 용산. 네. 어. 용산 수방 말고요. 관- 저기 동작구. 동작구 수방사. 동작구에 예. 레미안 테인파크 옆에 수방사하고 네네네. 거기가 이제 사전 청약한다고 지금 사람들 관심이 엄청 올라가 있어요. 본동 있는데 말씀하시는 본동 거.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하고 또 지금 그 전에 이제 그 성동구치소 있던 자리, 네. 예, 거기에도 지금 이제 그렇죠. 사전 청약 얘기 나오고 있고. 성동구치소도 자리 네. 좋죠, 괜찮죠. 네, 예. 관심 있는 지역들이 그런 곳들인데 예. 그런 곳들은 이제 사전 청약은 한번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신 분들 기다리셨던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저는 좀 사실 약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욕심보다 물론 왜냐하면 거기 좋은 건 이제 가격이 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성동구치소나 지금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일반형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을 그냥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에 많이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급지에 가격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기회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전 청약이니까는 나중에 그렇죠. 가격 변동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지금 고양 창릉 신도시 빼고 사전 청약이 이제 3기 신도시 됐잖아요. 근데 아마도 저는 계양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8사 기준으로 많이 한 날까요? 8억 가까이 나오고 많이 나중에 날 겁니다. 9억까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인건비랑 토지랑 예. 다 이제 근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청약을 하는 게 수방사 쪽이다. 그러면은 사실 본동이 그렇죠. 노량진과 여기 흑석동 사이에 그렇죠. 사이에 있는 있죠. 네. 틈새잖아요. 맞습니다. 예, 틈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송동구치소도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저는 송파의 틈새는 그 동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락동 이제 예, 뭐 문정동 문정동, 일대라고 예.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거기가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5,000세대의 신규 물량들이 나와요. 미니 신도시처럼. 왜냐하면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네, 예, 맞습니다. 그게 산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저렴한 아파트들,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이 그쵸. 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사전 청약은 나중에 가격들이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입지적인 메리트가 크기 장점이 때문에 있는 곳들은 우리가 노려볼 예, 만하죠. 노려볼 만하다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아우, 되게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아, 이래서 제가 초대를 하는 네, 거잖아요. 제가 말 못하는 얘기들을 좀 해주시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제 분양 시장의 추이는 양극하고 좀 좋은 거 있으면은 네, 네. 그래도 유효하게 보고 리스크는 아까 말했던 규제가 완벽하게 그쵸. 풀리지 않은 네.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댓글 조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예, 그리고 문혜신님부터 될 것 같아요. 문혜신님께서 그렇죠? 네, 네. 인사를 네, 주셨네요. 문혜신님 안녕하십니까. 예, 농채님하고 좀 읽어주시죠. 예. 유 대표님 매번 나올 때마다 여쭤서 민망한데 하남 미사 전세시장 20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요, 그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네. 전세 가격이 좀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시간이 걸린다. 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다만 일단 지금 그쪽에 갖고 계시군요. 여기에서 이제 송사가 걸렸어요. 소송이 걸렸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렇군요. 많이 네.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되게 클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바람과 달리 사실은 네. 객관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는 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우리가 빠르게 그 기존의 어떤 시세를 바로 회복하는 거는 시간이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나 미사만의 어떤 딱 국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쪽은 사실 이제 강동과 일단 다 연동되어 있잖아요. 그쪽이 지금 전세 가격이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수준에 올라가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거기 물량도 하남에도 조금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성남에도 조금 또 성남에도 있어요. 또 이제 11월 달에 네. 이제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4,750세대가 맞습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시장은 조금 건너가야지 한 내년 정도까지는 좀 네. 우선은 저는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올 가을 겨울을 지나면 꽤 괜찮은 어떤 수준으로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괜찮다는 거는 곧 우리 2021년도에 고점에 그 거래했던 그쵸. 전세 시세는 아니더라도 네. 갱신청구권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5% 정도 올리거나 맞습니다. 그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걸 또 이제 세부적으로 또 해보면요, 이게 그러면 하반기 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냐? 그건 그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지역별로 네. 사실은 전세가가 오른 게 보편적으로는 2020년 이제 7월, 7월부터 8월부터 그쵸. 이제 네. 오르긴 시작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시작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약간의 간격들은 지역별로 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고점을 찍은 마지막이 2020 뭐 1년도인데도 있고 22. 2020 아마 예. 제가 보니까 2021년 7, 8월이 좀 많고요. 그렇죠, 좀 많고. 네, 많고 2022 초까지도 있는 게 초반도 있어요. 예. 있어요. 초반에도 예. 늦게 이제 네. 돌아가는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그냥 간단한 건요. 보편적으로는 7월이다. 7월부터 그렇게 됐는데 자기 물건들 한번 보시면 시세표 보시면은 그쵸.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어디가 최고점인지 그거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이번 한 타임만 넘고 어느 시점만 지나면은 그러니까 괜찮겠다. 조금, 좀 이제 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가늠하시면 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플러스 물량까지 그렇죠. 예, 네. 같이 보시면은 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농채님은 그렇게 하고 네. 윤여름님 부동산 쿨TV 7시 방송도 화이팅입니다. 부산에서 김그린님이라고 하셨는데 예, 에버그린이라고 제가 부르는 사람인데 네, 아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김그린님. 윤여름님 그 네임도 좋고 김그린 님도 좋네요. 여름에 태어났나? 그건 네. 아닌데 네. 네,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현경김님, 네. 김형경님께서도 네, 인사 네. 주셨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금조 프레싱이 제발 전세 태거 대출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풀어줘도 전세 사기라고 들을 필요 없다. 거의 다 해결됐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도 이 얘기를 할 건데 뭐 네. 짧게 한번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이거는 뭐 이미 지금 어제부터 다 기사가 됐던 내용이긴 한데, 네.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이걸 풀어야 된다.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아니죠. 추경 박근혜 정부로 네, 추경 최경환 부총리가. 네, 여기서 하니까 조금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최경환 부총리가 나왔을까요? 제가 너무 과거부터 네. 제가 시장을 보고 있었어.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왜냐면 이게 사실은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소위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방식.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러니까 반환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뭐 경매를 넘어갈 걸 어떻게 한다든지 뭐 에스트로를 해서 그 다음 전세를 맞추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이제 전세 반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에 대한 사실은 사전에 먼저 그거 막아주는 게 맞아요.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 이거 그죠?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요. 아니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뭐 대출에 대한 걸 인하해 주거나 DSR 맞습니다. 풀어주고 그게 네. 아니라 그거 이전에 거래를 늘게 해주면 돼요. 그걸 맞아요. 어떻게 하나? 다주택자거든요. 그렇죠. 임대 물량을 내는 건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임차 물량 안전하게 거래되고 다시, 교환될 수 그렇죠. 있도록 새로운 임차인으로 할수 바꿔질 있도록. 수 있도록 안전하게 되면 그렇죠. 임차인분들도 사실은 내가 못 돌려받고 겁을 내는 거지. 그렇죠. 안전하게 돌려받는다는 걸 확인하면 이런 어떤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전세 반환 대출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지금 네. 되게 임차인분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네. 그것만 확인하면 임차인들도 임대인들도 서로 부드럽게 문제 풀어갈 수 있는데 네. 못 돌려줄까봐 여기는 막 갈탈갈탈하고 있고 네. 임대인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전세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저기죠. 적이 되는 맞아요. 갈등이 심화가 지금 되게 그렇게 커지고 되고 있어요. 정말. 거기에 대한 송사 있잖아요. 전세 반환에 대한 이제 송사들이 맞습니다.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제도 저희 이제 집사람이 와이프가 네. 이제 친구분 중에서 한 사람이 6월 2일이 이제 전세가 이제 6월 2일이 임차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네. 근데 주인이 손든 거예요. 뭔 지금 밥 먹다.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사실은 나가야 되는데. 3일 동안 못 하잖아요.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웬일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도 집이 계약이 되어 있고 아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거기 가면은 그 또 연쇄적으로 그 그렇죠. 사람도 이제 뭔가 문제가 해야 되겠죠.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가장 빠른 해결책은 전세 반환 대출.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대출에 대한 규제를 조금 완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지금 임차인분들의 입장에 서서 네. 임대인들이 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왜 대출에 대한 혜택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임대인분들도 피해자예요. 맞아요.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임대인들도 임차인들도 모두 피해자인데 임대인들이 집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사실 그리고 전세 자금의 상당수의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이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나라에서 해줬잖아요. 계속 여태까지. 2021년도 10월 달에 막아버렸어. 근데 또 막았죠. 막아서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네. 전세 가격이 들어올라간 부분도 사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여태까지 그렇게 끌고 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모두 임대인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좀 근본적으로 가면은 임대차 3법이 급하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큰 문제죠. 그거랑 플러스 세금의 문제. 그렇죠. 왜냐면은 이번에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동탄에서 그때 250채 네네. 오피스텔 그 사람이 왜 손을 들었냐 사기꾼이 되었냐 물론 너무 무리하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건 종부세가 60억이 나왔대요. 종부세 너무 부담.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기부업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세금을 지금 잘못된 걸 알았으면은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또 이게 지금 거대 야당에서 의석수를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는 네. 그게 또 어렵고 막 네.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 그 근본적으로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쌓여왔고 그 쌓인 거에 대한 누적된 부작용들이
급하게 오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역전세를 만들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네.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대출도요. 네. 그냥 그 임차인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에 음. 보면은 그 혜택을 준다 생각하지만 그러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일시적으로 지금 특례보금자리 준 것처럼요. 네. 한시적으로만 운용하면 되지 않느냐. 어. 저는 그런 의견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리고 꼭 장기적으로 물론 해주면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그렇게 네. 할 수 있다. 지금 문제를 풀어가는 건 어쨌든 음. 반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이다. 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작용들에 대한 어떤 피해들이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맞아요. 없는 시장이고, 네. 근데 이게 영원하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지속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아니죠. 그럼요. 예, 네. 그건 아닌 거군요. 근데 제가 지금 전화가 왔는데 네. 이 전화가 아마 주차 문제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잠깐만요. 네, 네. 제가 전화를 받을게요. 네, 라이브의 매력이니까 네, 여보세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주차장이죠. 저 지금 나갈 수가 없는데 조금 이따가 전화드리면 안 될까요? 네, 방송 중이라서요. 네. 2층에 그 문 앞에 놔둬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예, 죄송합니다. 네. 맞죠, 제 말이? 아까 이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그랬는데.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 중에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왠지 느낌이 그냥 주차장이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셨구나. 네. 예. 예, 당황스럽네요. 생방에 매일.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생방송이어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왜냐면 지금 낯선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예. 지금 환경이 이렇다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가 용산이라서요. 예, 용산에서 주차가 또 여기가 또 진짜 복잡한 동네라서 그쵸, 네. 서울역 근처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복잡한 동네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얘기하다가 긍정 프레시님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김김님께서 뭐 무순이 쭉쭉 평화 지제 자의 뭐 지역 어떻게 자의. 생각하세요? 그래도 여기는 길게 보면 괜찮잖아요. 괜찮죠. 저는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노홍채님께서도 이거 좀 비싸긴 하긴 한데 저는 광주광역시를 잘 모르거든요. 정확하게는. 글쎄요. 네. 저는 광주광역시 9억이면은 서울의 아파트 9억 네. 이렇게 많아서. 그렇죠. 이게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데가 대체할 수 있는 곳이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대체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사연이 있어서 또 보신 걸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광주에 불가피하게 반드시 있어야 되면은 실거주로 입지가 좋다면 뭐 상관은 없는데 저라면은 9억짜리 아파트를 광주에 분양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선은 뭐 서울 쪽 우선 보고 서울 쪽에서 좀 안 된다. 근데 난 실거주를 꼭 새 것에 하고 싶어. 그럼 경기도의 중상급지에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코바비님도 인사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보라님, 그다음에 안중근님께서 민족의 용어 안녕하세요. 안중근께서 민족 안중이 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원래는 경기도권에 있다가 열심히 잘 갈아타서 이제 마포까지 오셨고 나중에 최종 목적지는 용산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어제 이제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읽고 할까요? 아니면은 세비님, 그다음에 신영민님 인사해 주셨고, 안녕하세요. 김민정 무신님, 안녕하세요. 요거 하나만 읽고 딴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은 입주 끝나는 때 회복될까요?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은 입주장이 끝나면 회복이 당연히 될 거라고 봐요. 이제 물론 이제 인천도 지역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지금 사실 송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반전이 지금 됐고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인천은 지금 물량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 지난 19년, 20년도에 인천 시장이 좀 살아났던 것도 사실 물량을 다 소화한 시점에서 살아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물량에 대한 부담이 인천에는 당분간 좀 몇 년 동안 지속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부평 같은 경우는 조금 물량을 빨리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저도 인천은 이제 물량이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서구 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부평 쪽에도 많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송도 쪽 같은 경우도 이제 809, 509 쪽에서 조금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구 쪽에서도 그 그렇죠. 루원시티랑 루원시티, 그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 검단 신도시 쪽에서도 음. 좀 거래량들이 조금 터지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이 이제 끝나면 저도 회복은 될 것 같은데 이 인천이 저는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저조하다가 튀어오를 때는 네.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많이 눌려 있었기 예, 때문에. 너무 많이 눌려 네. 있어서 그게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튼 눌려 있는 만큼 그게 회복이 되는 양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인천도 저는 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권이 더 좋고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좋다 생각하지만은 수도권이니까는 네, 네. 나쁘지 않다. 아니, 인천 같은 음.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루원시티라든가 네. 그다음에 청라라든가 성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거래량이 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집을 사시는 분들은 있는 건데 다만 가격이 회복하는 게 좀 더딘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 다시 얘기하면은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탄탄하게 채우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가격 회복도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김금정 모드니까지 읽고 네.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얘기를 네, 끝난 네.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지금 빨리 진행하면 우리가 그냥 이거 안 되겠어요. 빨리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매 시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막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집값이 아직까지 거래량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네. 많이 안 올라가네. 라고 그렇게 하는 지역들도 느끼시는 곳들도 있죠. 체감하는 네. 곳도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이 또 어디가 좀 있을지 그리고 매수해도 되는 가격 방어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조금 있는지 네, 네.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먼저 선도적으로 가격이 많이 그러니까 먼저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먼저 가격이 움직였던 곳들, 그러니까 뭐 송파 잠실권이라든가 네. 송파에 일대 아파트들, 그리고 뭐 강남, 강동. 이제 노원도요 거래량이 많으면서 가격은 반전했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단지별로 따져보면은 뭐 상계주공 단지들도 보면 아직까지 가격 회복 못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 워낙 세대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어떤 가격들이 조금 반등이 잡혀지는 곳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 잡히는 곳들도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격이 싼 곳들이 많고 평수대로 따져보면은 또 다르죠. 또 달라요. 네. 네, 워낙 다양한 평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실 신축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중에서는 은평구. 은평구가 네.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저렴하고 응암동이라든가 백년산 일대 아파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저쪽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신축도 들어와 있는 힐스테이트라든가 이쪽 일대도 아직 가격 회복세가 네. 그렇게 그러게요. 크지 않아요. 거기가 거래량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있었는데도, 네. 조금 덜한 지역 중에 하나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노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서울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이 밀집되는 데가 맞습니다. 노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양성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뭐 그 외 지역 뭐 관악구라든가 우리 지금 거래가 이제 살아나는 중랑구 같은 경우도 거래가 살아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뭐 중랑구, 관악구, 금천구 이런 자리들은 계속 이제 좀 아직은 가격 회복에 대한 속도가 좀 더딘 곳들이 서대문도 좀 그렇죠. 서대문구도 그렇습니다. 네. 뭐 가재울이라든가 네. 이제 은평구 중에서도 또 저쪽에 보면은 그 은평 뉴타운 있잖아요. 네, 뉴타운. 그쪽도 약간 진관동이라든가 진관동이라든가 일대 그쪽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도봉구도 거래량은 많은데 가격이 또 그렇게 많이 회복은 안 됐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서 호재가 좀 있고 이런 자리들을 잘 선점하실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가격의 물건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지역 공통점이 좀 뭐냐면은 우선 상급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건 뭐냐면 상급지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럼 경기도는 좀 어떤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우리들이 이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지역들이 뭐 수원, 뭐 광교라든가 광교에서 연결된 영통이랑 영통구라든가 그리고 동탄 신도시 이런 지역들 그리고 요즘 한참 핫했던 이제 용인 수지 네. 이런 지역들이 이제 관심권에 들어가 있는 곳들이잖아요. 수지 뭐 저 뭡니까 이번에 이제 핫했던 그 처인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처인구, 네. 남사면 있는데, 네, 남사면 예. 이쪽에.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가격들이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한다면 네. 반대로 이제 그 경부 라인이 아닌 조금 옆으로 치어쳐 있는 의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부천이라든가 또 뭐 군포라든가 약간 그 메인급지에서 조금 빠져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은 약간 이제 경부선 가격 라인에서 좀 그렇죠. 빠지는데 빠져 있는 곳들은 회복세가 좀 더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고양시도 거래는 많은데 고양시가 거래가 많은데 네. 가격이 조금 덜 회복이 움직였더라고요. 덜 움직였어요. 예. 네, 그런 자리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고려하셨을 때 아직은 좀 매력적인 가격대 구간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종합적으로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고가 주택의 캡이 씌워진 이후에 거래량들이 네. 상급지가 살아난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9억 미만짜리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특례 보금자리를 를 활용한 네, 신축 어떤 아파트 또 좋아하시는 그렇죠. 분들. 신축 좋아하시거나 네. 그러면은 9억대가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많이 있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움직였다는 생각도 네,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량도 영향을 미쳤지만은 지금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거래량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 가격이 안 움직인 데가 뭐 고양도 좀 그런 식이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 부천, 네. 의왕, 뭐 네. 군포도 거래량이 좀 살아났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네, 가격은요. 많이 네. 아직 안 올랐던 것 네, 같고, 네. 예, 이제 그렇게 또 정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가격 방어가 되는 지역들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좀 괜찮은 지역들, 그렇다고 내 개인의 상황이 맞지 않게 여기가 좋네,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선 자기 형편들, 뭐 대출 그쵸. 능력도 고려해봐야 네. 되고, 뭐 또 아이 그것도 고려해봐야, 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네. 이제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지금 좀 움직이는 네.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그럼 앞으로 지금 투자자들은 많이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얘기요? 어제의 실수요는 오늘의 투자자다. 네,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명언을 하셨나요? 제가요. 어제의 실수요는, 왜냐하면 지금 네. 강남이라든가 지금 뭐 잠실권에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네. 상당수 갈아타기 수요거든요. 네. 이 갈아타기라는 거 뭐냐면 내가 이미 집을 사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사서 그 집을 다시 정리하면서 새로운 집을 매수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실수요자인 동시에 투자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본 경험이 쌓이는 분들은 이제 실수요자에서 투자자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 명언이네요. 오늘의 실수요자가 내일의 투자자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실수요가 움직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고, 그렇죠. 다는 네.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네, 네. 그런 실질적으로 또 이미 투자자이면서 실수요자인 분들도 있으시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거래되는 것들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 걸려 있는 곳들 있잖아요. 네. 재건축 노리는 목동이라든가 네. 뭐 압구정이라든가 지금 음마라든가 이런 곳들 다 사실 토지거래에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내가 투자까지 노리는 전략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이제 한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해야 투어져 되니까. 있는 네, 거는. 그러니까 동시에 거주와 투자를 같이 겸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이것은 투자자라고만 할 수도 없고 실수요자라고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예비 실수요자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완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갭 투자, 네. 실수요자들 아닌 투자자,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근데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아요. 지금 예전에는 뭐 전국이 주요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 네. 있으니까 어떻게 이주택을 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4개 빼고 용산, 그다음에 강남, 강남, 서초, 또 네, 어디죠? 송파. 네. 요 4개 빼고는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주택이 한 개 있으면은 하나 더. 하나를 더 살 수 있어도 그쵸. 취득세가 부담이 1.1에서 없죠. 3.3% 네, 부담이 이렇게밖에 없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전략도 있고, 이제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요자로 그렇죠.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갈아타기도 것도 할 수 있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명언이었는데, 네. 지금의 실수요자는 내일의 투자자다.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옛날에 그 뭐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되게 그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울부짖던 사람이었어요. 아, 네. 근데 그 울부짖던 사람이 네. 이제 자산을 가지면서 이 사회의 시스템들을 조금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네. 바라보니까 약간의 불합리함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어떤 가치를, 경상도 사람인데 그렇게 가졌거든요. 대학교 때 얼마나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제가 네. 이 막 토론을 했는지 모릅니다. 깃발 들고 다니신 건 아니에요. 예, 뭐 아무튼 그런 상황도 네.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느꼈어요. 네, 뭐 네.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뭐 대표님 제 방송인데. 채널인가요? 이거 대표님 채널 아니었어요? 아니죠, 네. 이게 제 채널이었구나. 장소가 바뀌니까 자꾸 지금 장소가 바뀌어 지금 헷갈렸어요. 네, 아무튼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지금 불안해,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명언, 오늘의 실수요, 내일의 투자자다. 이 네. 명언과 함께 아까 말한 뭐 이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뭐 2주택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은 좀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실수요자만 지금 우선 많이 우선은 움직인다. 움직이고 있는 좀 예.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죠. 이제 분위기가 이제 투자자들이 참여하면은 아마도 무주택자나 그냥 투자금이 없으신 사람들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이는 게 훨씬 맞습니다. 좋습니다. 투자자가 들어가는 순간 네. 가격이 이제 다르게 움직이죠. 다르게 움직이기도 네. 하고 이제 그러니까 네. 네 그거를 좀 염두하시고 무주택자들은 지금의 상황들과 시장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분양과 매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네. 전세 문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죠. 네. 전세 시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하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그 원희룡 장관이 그 에스크로 제도 네. 얘기하고 뭐 그래도 또 부분적으로 뭐 할 수도 있다라는 네, 논의되고 있다라는 뭐 얘기도 이건 누가 하고 에스크로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거 할 거면 그냥 반전세 하고요. 네. 그걸 다 묶는다 그러면 아예 전세를 안 하죠. 안 하죠. 그 전세 없애겠다는 건데 전세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은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거예요. 우리가 큰 충격이죠. 전세자금 대출만 조였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네. 2021년도 가을에 네. 갑자기 난리 났었잖아요. 난리 났죠. 대출 네. 없어지기 전에 전세 들어가야 된다고 전세 경쟁 막 붙고 네. 그리고 나서는 전세가 완전히 차분하게 착 가라앉으면서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돼 있었단 네. 말이에요. 뒤에 또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세를 없앤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앞에 얘기 우리 나눴던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반환 보증해줄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대출 이거를 좀 빠르게 열어서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서로 아. 자금을 돌려받고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장에서 에스크로우 제도 얘기를 원희룡 장관이 하고 네. 시장이 좀 여론들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는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까지 그러니까요.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세 반응 대출에 대해서 조금은 그렇죠. 하겠다라고 수습하는 도저히 이제 이걸 못 보겠다. 이제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분은 이제 정치인이고 그렇죠. 한 한 분은 분은 행정관이고 행정가요.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차이가 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행정과 정치의 어떤 저는 그 역할들을 좀 극명하게 좀 보여주는 보여주는 사례가 사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희룡 장관이 잘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누구나 다 잘해주길 예, 바라죠. 근데 이제 네. 그게 옛날 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정치적인 네. 정치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역할 때문에 그런 그 거고. 약간 네. 애매하게 발을 담그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쵸. 계속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볼 때는 발언을 예.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이번에 그거 얘기했다가 되게 예. 많이 막 욕 엄청 먹었어요? 아니, 댓글을 엄청 많이들 달아주셨는데 아. 다 원희룡 작가님에 대한 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음. 왜냐면 더 답답하게 말을 자꾸 한 일주일 만에 말을 또 바꾸시고 이러니까 네. 예. 참 사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시장을 자꾸. 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네. 전세 시장이 네. 하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네. 크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제가 그 어제 방송에서도 했었지만 그 가을 겨울 전세 거래된 걸 보잖아요. 그러면 갱신 청구권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11건에 한 3건은 신규 계약이고 한 그 9건은 8건 9건은 이제 갱신 청구권 계약이에요. 왜냐면은 다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고 아까 우리 얘기한 대출에 대한 규제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네.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들어가고 하면서 임차인들이 다 그런 눌러 앉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 11월, 12월 들어오면서 전세가 안정권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뭐 7, 8, 9, 10 요때까지는 조금 이제 고가 전세 맞춰졌던 세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지나고 나서부터는 네. 사실은 비율상으로는 갱신청구권 계약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의 요 시기는 이제 그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뒤에 가서 갈 것 같고요. 뭐 금리도 지금 내려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전세 가격 자체가 내려간 상태에서 월세 가격은 또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분들의 선택지가 주거에 대한 비용을 더 적게 드리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사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게
막 역전세 문제고 막 심화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에서 너무 안 좋다라는 맞아요. 전망들이 네. 너무 많은데 네네. 대표님의 생각이 좀 듣고 싶긴 했어서 맞아요. 그러면은 네. 지금 대표님은 이번 한 타임만 우리가 잘 견디잖아요. 그렇죠. 네, 음. 저는 한 가을 정도까지가 제일 피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월, 9월 요때까지가 제일 피크일 것 같고요. 네. 그 시점에서 조금 이제 지나기 시작하면 음. 이제 전세 가격도 조금 회복하고 음.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네. 이러면서 안정적으로 돌아갈 것 같고 사실 네. 내년 내후년 가면은 서울의 물량 자체가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에 대한 공급이 네. 계속 지속화돼야 되는 사실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속적으로 시장이 전세 시장도 조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번 한 타임만 잘 견디십시오. 견뎠으면 좋겠어요. 다만 진짜.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실제 사례인데 어떤 사람이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똑같은 단지에 네. 집을 명의를 다르게 해서 한 세 채를 동시에 산 거예요. 네네. 근데 그때가 피크였어. 피크일 때 동시에 맞췄구나. 동시에 피크에 맞췄어요. 근데 이 세 채가 전세가 다 역정했어. 5억 이상이야. 근데 이거를 아. 하나도 못 맞춘 거예요. 어떡해. 왜냐하면 이거를 전세를 시장 가격에 맞춰야 되는데 음. 뭐 4억 지금 시장 가격은 4억인데 나는 4억 5천 이하로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못 맞히면 어떻게 음. 해요? 공실로 15억이라는 이상의 공실이 네. 비용들이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싸게라도 한 개를 무조건, 팔아서 두 개를 네. 방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정말 급하신 분들은 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해야죠. 되지만요. 네. 그래서 저는 대출 능력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음. 이번에 우리 그 실장님도 뭐 역전세를 맞아가지고 네. 맞췄어요, 다행히. 네. 8월 말인데 네. 우리 편집자는 아직 못 맞췄어요. 지금 이제 고민 중인데 저는 우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저는 내 대출 능력이 얼마고 얼마까지 받을 수 그쵸, 있고 내가 네.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면요, 진짜 힘들지만 이번 한 타임은 참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진짜 감당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하긴 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왜냐면은 그냥 무조건 버티라는 것도 이거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괴로운 일이죠. 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모든 생활이 다 크게 영향받을 수 있도록 심각해진 상황이 된다면 안 되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뭐 이걸 처분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잘 인내하는 게 지금 한 몇 개월의 시간이 좀 그쵸. 고통을 좀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네. 이번 한 타임입니다. 이번 한 타임 왜냐면은 지금이 전세의 가장 저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이 끝나면요, 나중에는 뭐 얼만큼 회복할지 모르지만 회복이 되는 부분이 그쵸,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지금 전세 이거 지금 망한다는데 뭐 지금 금리도 그러니까 뭐 그게 예. 참 되게 그게 이번에 그 부동산원에서 나온 데이터상의 통계 늦은 그 데이터상으로도 전세가 이번에 이제 1년 4개월 만에 반전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상에 집힐 정도라면 지금 전체적인 전세가 회복세가 완연하다는 얘긴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인 네. 그런 이제 분위기를 주장하는 네. 분들이 있어가지고 기사도 그렇고요. 그렇죠. 참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기사들을 좀 잘 필터링 했으면 그쵸, 좋겠어요. 잘 선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우리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항상 전망을 하는데 전망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요, 부동산은 돈이 풀리는 이 유동성 시장이 결국은 움직인다. 지금 사실 주식 시장도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네. 제가 엔비디아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뭐 엄청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삼성도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코인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주식이 조금 움직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좀 반응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떨어짐이 있지만은 우상향을 하는 걸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변동폭이 되게 큰 게 주식이긴 한데 부동산도 사실은 전고점을 항상 그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이 네. 도래하면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락하는 것에 집중하면요, 자산을 불안해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을 가진다는 거, 자산을 가진다는 거는 늘 불안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건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과 용기가 늘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들고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네. 지금 전세, 역전세 문제가 도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시세에 너무 민감해지지 않는 게 좋다. 좀 약간 그냥 둔감하게 지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돈으로 계산해서 세고 있으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확장돼 가는 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너무 시세에 막 얼마씩
움직이는지 이거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렇죠. 뭐 현실적으로 갈아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좀 내가 해야 필요에 되겠죠. 의해서 예, 하는 하면은 경우라면 괜찮지만. 하겠지만, 네. 그래서 그렇지 저도 않다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세 세입자가 저를 좀 괴롭혔어요, 네. 사실은. 아 진짜. 날짜 얼마 안 됐는데 난 이미 계약했으니까 돈 내주시오라고 하니까 지금 몇 개를 맞춘 상태에서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28일만 놔두고 맞췄거든요. 근데 제가 9월, 10월 달에 또 전세를 맞추는 게 있는데 맞췄습니다, 벌써. 맞추고 네. 돈을 더 받아요. 아, 아까 그 말한 그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돈을 회수를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제 이 케이스가 늘어날 거예요. 저는 네. 이 한 해에 이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이 고통스러웠던 가격들이 다주택자로서 네. 이제는 하반기에는 그렇죠.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2023년도 하반기, 그다음에 2024년도 초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가면은 네. 어느 정도는 소진이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가 이제 그렇게 된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가 우리 집은 안 오르는 데라는 데도 있지만은 그렇죠. 실질적으로 오르는 네. 데가 있지 않나요?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도 대단지별로 한번 보니까 뭐 우리 주요 단지 잠실 이런 데 말고도요. 네. 뭐 예를 들면 남산타운이라든가 음. 뭐 또 관악드림타운이라든가 음. 또 이게 주요한 전세 수요가 많이 도는 곳들 그런 음. 곳들은 전세 가격이 거의 다 바닥을 치고 이렇게 평균치 가요.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거래량도 훨씬 어느 늘어나고 지역들이 조금 도드라질까요? 지역 자체를 딱 집어서 얘기 드리긴 그런데 이제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강남, 삼구가 강남. 가장 그렇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심권, 뭐 그 성동구라든가 이렇게 약간 전세 수요가 많은 그런 지역들도 마포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전세가 조금 더 이제 회복이 되는 추세가 좀 완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그 외에 이제 약간 매매 가격이 힘이 좀 없는 것들은 전세 역시 조금은 이제 맛있게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강남도 그렇고 이제 저는 좀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게 강남에 지금 물량 물량이 많아서? 많이 네. 남았잖아요. 그런데 금방 회복했어요. 근데 금방 이제 해보겠죠. 네. 올 하반기에 저기 개포시형 1단지, 개포주공 1단지가 네. 이제 6천 세대 이상이 네, 나오고 들어오죠. 그게 가을, 이제 겨울, 폭탄은 맞아요. 폭탄 맞아요. 한번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가 헬리오시티도 3개월 만에 끝났거든요. 거기는 뭐 거의 만 세대인데도 9,500세대인데도 네,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이 상급지는 그런 시기는 있지만, 그렇죠. 예, 그 물량으로 인해서 그 시기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게 좋은 지역에 수요들이 몰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회복이 된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때를 지금 잘 노려서 네. 좀 강남권 진입하실 분들은 한번 매수 타이밍으로 그렇죠. 노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저도 그건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오영일 센터장님께서 아이고, 네. 2만 원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네, 지난번에 센터장님께서 네. 방송 때 한번 네. 방송 다 끝나고 인사하고 났는데 이게 뜬 거예요. 네. 근데 인사를 못 드렸는데. 지금 인사드리십시오. 지금 감사해요. 그때 나중에 알았습니다, 센터장님. 네. 네, 센터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지속을 네,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 주셔서. 제가 센터장님하고 내일 새벽마다 항상 운동을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운동을 네. 하는데 복싱? 복싱을 아, 하다가 그렇구나. 네. 제가 저번 주에 센터장님 탔는데 크게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아직까지. 그래서 내일은 가볍게 운동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치료비를 주지 않았나. 위로금인가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센터님 네. 내일도 운동 열심히 하시죠. 네, 좋습니다. 새벽 운동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전세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갔는데 우선 전세는 이제 종결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렇죠. 네. 하반기부터는 좀 괜찮아진다. 네. 그리고 전세가가 각 지역 모든 지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그렇죠. 올라가는 상향들이 생기는 그렇죠. 물건과 지역들이 생기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만 잘 견디자. 그렇죠. 이번 한 타임만 잘 네. 견디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네. 필터링해서 가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결론을 짓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이제 댓글을 조금 읽고 네, 네. 또 댓글이 많이 있네요. 엄청나게 또 많이 네, 네.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김금정 모드니까지 네, 읽었습니다. 맞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제 추경호 부총리님 검토하고 있다는 네, 뉴스는 네. 이제 전세 반환 대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거 빨리 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소송 걸리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저는 빨리 일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최경 학준이 얘기해가지고 네. 예, 초이노믹스가 네. 진정한 근데 시장. 뭐라고 했냐면 이제 겨울옷을 좀 예. 이제 벗어야 된다 예. 그런 얘기했었거든요. 그 맞아요. 규제를 많이 이제 풀어야 한다는 얘기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네. 가격들이 실질적으로 보였던 게 2014년인데 이 2014년이 LTV를 70% 전세 80%까지 풀었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네. 이 시기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이제 매수 예, 타이밍 매수 타이밍이었죠,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거 아직은 집 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아니다. 이제 집을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거다 막 그리고 그 이랬었어요. 얘기 됐잖아요. 네. 아니 빚내서 집 사라고? 맞아요. 그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집은요 내 소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소득과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예. 집뿐만 아니라 우리 유명한 기업 대기업들 보면은요 네. 다 대출로 맞아요.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확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대출 없이 음. 내 돈으로 온전히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네. 미국의 구글이 네. 부채가 많거든요. 그쵸. 왜 그럴까요? 현금도 있는데 그 부채를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더 좋은 가치를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소득의 능력들이 연봉 뭐 한 10억이 안 된다면은 10억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레버리지거든요. 10억이면은 대출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더 좋은 거 할 수 있는. 더 좋은 걸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그 얘기를 저번에 했었어요. 그 돈을 조금 빡빡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으면은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상담을 하고 뭐 강의를 하고 하면서 자산가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출을 개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억을 빌렸으면요. 5억이 필요하면은 한 5억 5천 6억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은 아예 금융 비용으로 떼놓고 5억을 하고 그걸로 하고 내 생활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쵸.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음. 빚의 개념들을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 초이노믹스 때 진정한 시장 존중이라고 했는데 이때 욕 많이 먹고 사실은 맞아요. 이것 때문에 가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의 문제 때문에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약간은 제재를 했어요. 나중에 한 그 다음에 그쵸. 돼서.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아까 초이노믹스 얘기해가지고 아, 우리가 네. 여기까지 얘기 나왔네요. 그러게요. 네. 예. 그리고 계속 읽어주시죠. 네. 복댕이 이소영님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고요. 네, 마이홈즈님 두 분이 같이 계신 그림만으로도 이상하게 힐링됩니다. 오늘 네. 수자님 대학생 같아 보여요. 복학생이네. 복학생인가요? 대학생, 복학생. 그거 대학생 중에서도 복학생. 네. 신입생은 아니고. 네. 네, 김정미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푸른빌라 3,100전세 내놓았는데 국세, 지방세, 증명세 가져야 한다는 부동산 말 듣고 이번에 요즘- 바뀌었잖아요. 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 이게 이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전세 사기 문제 때문에 네, 이번에 네. 법을 개정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우리 실장님이 이번에 8월달 걸 맞췄댔잖아요. 네. 근데 그 부동산 그랬더래요. 이거 떼오래요. 근데 자기도 이게 첫 케이스래. 시작된 지 얼마 안 네네. 됐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일어난 일이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제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 증명서들은 필수적으로 이제 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세에 대한 부분들 체납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과정들이 이제 한 개 더 생겼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또 네. 그걸 받고 하는 게 안심이 되긴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이 참.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뭐 안심이 되는 정책이긴 한데 근본적인 거를 그쵸, 바꿔야죠. 바꿔야죠. 네. 이게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내가 전세를 딱 맞췄는데 그때는 빚이 없고 뭐 이제 그런 거 몰랐어. 그러니까는 했는데 도로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세금을 안 내고 체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본질적으로는 음. 만약에 임차인분이 새로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이 그보다 높은 전세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전세를 못 돌려받게 됐을 때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 전세금 보증 못 받을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전세 가격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상승 추세를 계속 안정적으로 막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유지만 해준다면 지금 이 문제들은 네. 조용히 사라질 문제들이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이슈화 시킨 것도 문제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여기 아까 그 민족의 영웅 안중근님께서 0.1도 안 되는 빌라 사기꾼 문제 때문에 맞아요. 이제 네. 그 사기꾼이 나오게 원인 제공자 벌 받는 거 맞는데 99%의 착한 임대인들이 그렇죠. 임대인들이 문제가 사회에 기여 훌륭한 분들인데 그 문제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강남에 음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 대출을 받았어요. 네. 예, 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요. 아, 근데 전세가 얼마 싸게 한 5, 6억 정도로 있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3천을 더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 나는 거예요. 나 아. 빼겠다고 무섭다고. 3천 들어가 그건 있는 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문제 안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자, 1억이 되고 2억이 돼도 아니 문제가 그 안 음마 돼요. 아파트 시세가 얼만데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예. 문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대출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참 그래서 답답하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좀 답답한 부분들이 네, 있었고 그냥 안 무서워야 되는 공포도 공포스럽게 만드는 게 좀 그러니까요. 있었죠.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신영민님, 세비님도 인사 주셨고, 네. 그 다음에 마이홈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민족영 안중근님께서 임대인이 없으면 절반이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살 수 있을까요? 아 이거 공감합니다.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없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제 그 사실은 뭐 월세를 사람들이 살라고 우리가 전세 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임차인도 맞아요. 전세 살아야 된다. 너 전세 안 살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네, 이제 좀 더 주거 비용 더 좋은 곳으로 찾아오면서 전세를 사는 것인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임대인들을 옥죄고 하면 음, 이제 그분들이 살 집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매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월세 전세 시작했거든요. 그럼요. 전세를 안 거쳐가는 사람이 별로 그렇죠. 없어요. 전세 살지 살 않으셨어요? 수 없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주택이 몇 채가 더 생겼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모두 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월세 아니면 월세에서 시작했다 다시 전세로 갔다가 전선 목돈을 가지고 거기다 더 얹어서 또 투자를 하고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한 분 중에서 강남에 집 두 채, 분당에 집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시작을 어디 시작했는지 아세요? 빌라에서 시작했어요. 다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는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강남으로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나이가 은퇴를 하셨으니까 누가 처음부터 강남에 들어올 수 있겠냐. 그럼요. 네. 우리는 그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용기를 가지고 좋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욕심 부리고 처음부터 가려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당황스럽네요. 아까 전화 받으신 것 때문에 장따구이 놀라셨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재밌다고 해서 네, 감사해요. 너무 다행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이제 진짜 제가 방송 실수가 많아요. 아. 예. 음. 그리고 요건 제가 읽어서 넘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살아있는 방송 아, 재밌다고 현경님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설인 엄마님께서 아. 지방의 부모님 주택 제 소유이고 거주하셔서 팔 수도 없는데 이제 부모님이 아. 자기 주택에 살고 계신 거예요. 네네. 이 주택자의 간천한 입주권 하나. 간천한 입주권 하나가 하나. 있는데 무허가 상가 다주택자는 음.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설인 엄마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주택자에다 관천한 입주권까지 하나 갖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지금 3주택 사실상 이제 3주택처럼 음. 돼 있으신 건데 그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지방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네. 지방이 아닌가요? 관천한 입주권이? 지방에 있는 부모님 주택이 아. 한 개가 있고 간천한 입주권은 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음. 사실은 간천한 입주권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신축 아파트가 되는 물건을 지금 들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걸 뭔가 꼭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시라면 저는 뭘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떤 정리를 해서 좀 상급지 이동을 고민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뭐 지금 그런데 부모님께서 지방에도 거주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는 팔 수가 없네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거주하신 집이 하나 있을 테고 관천한 입주권이 또 있으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면서 두고 가시는 게 가장 지금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이 만약에 부모님이 주택이 없다라고 제 소유의 부모님이 거주를 안 하신다면은 그렇죠. 네. 지금은 임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고민해봐도 지방을 되죠. 갈아타는 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쵸. 관척 거 한 개 가져가고 나머지 거를 뭐 해도 그렇죠. 상관없지만 갈아타도 되겠지만. 예, 네. 지금은 부모님 있으니까는 우선은 유지를 하시는 게 네. 뭐 투자의 목적보다는 현실적인 목적도 그쵸. 무시를 네. 못하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게 되고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면 우선 좀 끌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 취득세가 좀 풀리면은 뭔가를 또 같이 동시에 그쵸.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샛별님께서 일기 신도시 중동 소형 아파트 매수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소형 아파트니까 좀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적은 걸 보신 것 같은데 네. 중동을 보실 거라면은 저는 평촌이라든지 조금 방향을 좀 더 약간은 좀 더 좋은 곳으로 한번 이렇게 눈 돌려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러니까 우리 새별님이 거주를 위한 선택이신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네. 거주면은 어쩔 수 없지만. 네, 어쩔 수 없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라면 좀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첨언을 드리는 게 이제 사실은
부천이 일기 신도시에 용적률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 금액에서 조금만 더 대출을 하든지 뭔가를 하셔서 뭐 이제 할 수 있다면은 평촌 쪽이 좋고, 예, 그리고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일기 중에 제일 제가 사랑하는 데는 일산이에요. 일산이 왜냐하면 좋죠. 네. 최상급지는 분당이에요. 분당이지만, 네. 그다음에 용적률하고 대지 지분이 제일 많은 데는 일산이죠. 일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일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보시면 좋죠. 예, 실거주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스프링 라이트님께서 발음이 L 발음인데 R이라 했네요. 스프링 라이트님께서 네. 예, 동작구 서부선 신설역, 예, 서부선 되게 좋습니다. 네. 인근에 3-40m 이내에 지역 아파트와 공동개발 예상 중인 빌라인데 지역 아파트 예 그러면은 뭐 예, 이번 침체로 개발 논의가 중단되어 빌라 매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서부선 신설 동작구면은요. 저는 글쎄요. 이거를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시점에서 그쵸. 네.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굳이 팔아야 될까? 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투자 물건이 조금 내 매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믿고 좀 끌고 가주는 그런 우직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 때문에 매입을 하셨는데 개발 논의가 중단됐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 입지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입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입지 가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다시 회복될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차라리 좋고 어차피 매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끙끙거리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여기에서 그 말씀에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빌라를 매도하려면은 어떤 해야 되면요. 시장이 원하는 가격, 그다음 매수자가 가격을 제시해야지 팔립니다. 그렇죠. 그 말은 진짜 싸게 이제 팔아야 된다는 그렇죠. 걸 의미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저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그냥 별도로 지금 2주택자가 돼도 상관없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비교 지적이 많으니까 현금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아파트도 한번 눈 그쵸. 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아, 둘이 합치니까 너무 좋네요. 난 매일 하고 싶어. 우리 대표님하고 매일 방송하고 싶어요. 네. 난 너무 좋아요. 저도 재밌어요. 항상 즐겁고. 네. 예, 예, 평님께서 네, 예, 평님이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2021년도에 최고가 근처에 에서 33평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거의 이제 7월까지 최고점으로 달렸으니까. 그쵸. 네네. 거기에 8호선 구리역에 가깝고, 예, 8호선 아파트 바로 앞에 잠실 가는 광역버스가 바로 앞에서 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올해 역전세로 7,500 돌려줬고요. 저는 이 아파트를 정리하고 올 연말 성남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지금은 분당서 전세 거주 중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적을 명확히 하셨다면, 그러니까 분당 그 성남의 아파트를 근데 이게 분양이잖아요. 네. 분양이라면은 원하는 대로 되지기 어렵죠.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이라는 걸 순위에 두더라도 저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약간 그 불확실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남 안에서 아파트 그냥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를 2, 3순위 정도까지 정해 놓으신 다음에 과감하게 빨리 파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고민은 뭐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도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좀 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좋은 걸 사기 위해서는 내 것도 깎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사겠다.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가 명확해진다면 이거 정리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불확실하게 그냥 저기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뭐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목표를 갖고 계시면 그냥 막연하게 보다가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일단은 상급지는 성남시가 맞습니다. 구리보다는 성남시가 좋은데 제가 이제 구리가 사실은 이게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호선이 이제 별내에서 또 연기가 돼서 한 2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해요. 2년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구리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구리역 주변이 수택동하고 뭐 인창동 그쪽 주변이 특히 수택동이 재개발이 좀 일어나긴 하지만 조금은 막 보면은 방들 한 70년대, 80년대 동네 같은 데도 그렇죠. 올해 꽤 이제 있어요. 낡아서 개발을 네. 계속 해야 되는 지역들이죠. 그렇죠. 사실 꽤 그쪽이. 있는데 네. 저는 어떤 생각이면 사람들이 관심을 좀 안 가지는데 2024년도에 좀 주목할 이후에 이제 공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 있는 노선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별내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별내선이 사람들이 조금은 관심을 안 가지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별내선이 없으면요. 사실은 여기가 5호선, 2호선, 9호선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종로로도 지금은 되게 불편하게 가는데 정말 빨라집니다. 특히 다산신도시는 더 빨라지고 그리고 뭐 이제 2호선하고 연결되면 이제 강남도 가는 게 훨씬 편해져요. 왜냐하면 중간에 2호선이 브릿지가 나오거든요. 송파는 당연히 한 방에 가니까는.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조금은 저는 나중에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남이 입지는 더 좋아요. 근데 성남에서 물건을 봐야 되는데 물건이 구리보다 또 안 좋은 물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비교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가시는 게 좋을 것 어떤 같아요. 물건인지가 중요하긴 할 텐데 저는 이제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음. 사실 입지적으로는 어쨌든 성남이 우위죠. 우위죠. 훨씬 예, 우위죠. 지금 예. 분당에 사신다는 게 성남이 또 분당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딘 분양이니까 아마 성남시일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그 이제 신흥이나 이쪽일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생각하시는 게 그렇죠. 만약에 분당이면은 갈아타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저분은 갈아타기를 하고 싶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생각도 방향도 맞는데 명확한 어떤 결정에 그쵸. 대한 그 포인트죠. 그 트리거가 네. 쏴주는 그 힘을 지금 아직 못 만들어내시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콩님께서는 네. 네, 그거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방향을 명확하게 하라. 입지는 성남이 더 좋다. 네. 물건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있는데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갈아타기를 간절히 원하는다면은 좀 물건별로 현금 그쵸. 좀 플러스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가지고 성남으로 가는 거 네. 나쁘지 않다. 네. 다만 욕심 부리지 마라. 우리 대표님 말씀했어요. 내 거를 비싸게 팔고 남의 거를 좋은 걸 싸게 파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싸게 팔아서 더 좋은 데를 싸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저 정리 열심히 아유, 하죠. 너무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해주고 계시네요. 네. 야무지 목소리가 너무 아, 좋대요. 네. 꼬뚱이님 응원한다 감사합니다. 네. 일산 서구 좀 봐주세요. 무섭네요. 어떤 게 무섭다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뭐 아마 매가하고 전세가 그 시세가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해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지역들 우선해서 움직이는 지역들을 따라서 그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떤 그 시세가 이동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산 서구도 좀 늦대긴 하겠지만 그 어떤 그 힘, 그 어떤 거래가 좀 올라오고 하면서 차차 회복하는 힘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 무섭다는 게 아마 역전세 뭐 이런 이슈가 있으셔서 그렇죠.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다만 내 물건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좀 떨어진 것이 만약에 걱정이다 이런 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일단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왜냐하면은 서구가 제일 좋은 동네거든요. 뭐 장항동 쪽도 서구긴 한데 장항동 위쪽에 서구가 주엽하고 일산역 사이가 교육과 사실은 역에 대한 그쵸. 선호도가 제일 높은 데라서 그렇죠. 오마군이랑 예. 그쪽 일대는 굉장히 그쵸. 좋은 지역이고 이제 서구 어디 쪽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안 좋은 지역도 좀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일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일기 신도시 그 특별법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지금은 아직은 그런 흐름이 약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시간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제TV님께서 네. 이미 핵심 지역 서울 플러스 일기 신도시 과천, 광명, 하남 여기는 경기도 상급지죠. 반등이 상당히 했고 아직 못 오른 게 인천 구도심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물려 있는 곳. 이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물려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없죠. 내가 그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네, 네. 언제 정도에 이 지역들이 반등할까요? 이제 이런 안 오른 지역들이 특히 인천 재개발대 관처가 끝나고 입주권들의 피가 아직 0.3에서 1억 사이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으로 들어가기 좋다고 보는데 그 타이밍은요. 투자를 보시는군요. 예, 이분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얘기를 했고 제재가 뭔지 아십니까? 재개발 재건축 TV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네네. 많고 용기 있게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아, 예. 네네. 그래서 뭐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인천 재개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음. 지금 사실 재개발 사업지들이 인천뿐 아니라 서울이라든가 이 음. 수도권 다른 지역들도 좀 늦어요. 네. 어떤 회복세가 늦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훨씬 늦은 게 재개발이다 보니까. 근데 음.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물량까지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소화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공급에 대한 시세가 눌리는 것보다 지금 이번에 하락장세 가격이 내려왔던 게 훨씬 컸잖아요. 네, 맞아요. 다시 얘기하면 공급에 대해서 눌림목으로 가는 데까지 아직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뭐 조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면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시는 거. 왜냐면 간편한 입주권을 보시는 거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네. 충분히 드릴 수 있다면 말이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은요, 우리들이 참 티키타카를 잘해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자화자찬 너무 죄송해요. 아, 네, 부끄럽네요. 이게 법인으로 들어가는 건 아직 법인 취득세가 아직까지 안 풀렸습니다. 그쵸. 네. 안 풀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만약에 뭐 공시가 1억 미만짜리면은 좀 상관없지만은 이 법인은 아직까지 안 풀린 세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이 풀린 다음에 법인을 이용하는 게 조금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조금 무섭거든요, 아직은요.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개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질문만 한번 해볼게요. 노원은 상계주공 3단지 재건축 최종 확정이 오늘 기사 나왔네요. 아, 네. 창동 차량기지 등 이전 후에 일자리 개발 호재가 있어 투자 가치가 좋을 것 같은데 어찌 보시나요? 예, 일단은 3단지, 6단지 이런 게 조금 좋죠. 어디가 더 7단지, 좋죠? 네. 3단지, 7단지, 7단지. 6단지 다 좋은데 예. 상계주공은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천 많이 드렸던 단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지금 많이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이고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계주공 일대가 많이 회복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재건축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이기 때문에 적정 시점까지 회복하고 나서 이걸 장기전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할지 아니면 적정 시점에서 매도할지에 따라서 투자할지 말지도 같이 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뭐 여기가 신축이 되면은 가격들은 엄청 셀 겁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그 6단지까지가 입지가 좋고 7단지까지가 딱 좋아요. 근데 8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가면 조금 안 좋은데 8단지가 재건축이 됐거든요. 근데 걔 가격들이 신축이 되니까 그렇죠. 엄청 올랐어요. 많이 입지가 올랐죠. 안 좋은 데가. 네. 거기보다는 3단지가 훨씬 3단지가 제일 좋죠, 사실. 훨씬 네. 비싸게 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미래 가치를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깐만요. 우리 빨리 이제- 읽으면 지나. 예, 이제 너무 일단은 네. 김우주님 예, 대구는 거래량이 좀 늘고 있고 물량이 거의 3년 동안 78,000세대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2024년도 지나면은 대구에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겨울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독일의 친구님, 그-다음에 또 독일의 친구님, 정원님, 정원님. 예, 엘라이트님 너무 네, 반갑습니다. 엘라이트님. 그리고 맞습니다. 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 경험상으로는 자기 능력 대비 3배 이상 변동성이 생길 때 가정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의견을 주신 거네요. 대출은 이자율이 3배 상승 시에 전세 보증금 30% 하락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투자하면 적정한. 이게 앞에서- 영끌하지 말라는 거죠. 앞에서 네. 누가 질문을 주셨네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에 답변을 아, 달아주셨네요. 예. 네. 민정훈 안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해피 오영일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박은지님께서 우리 잠깐만요. 몇 개만 더 읽고 네, 네. 이제 한 10분만 더 하고 아, 9시 벌써 시간 이렇게 됐나요? 네. 그렇죠. 이게 마법이에요. 아,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 있어요. 네. 저 8시 조금 넘은 줄 알았는데. 네. 예, 좋습니다. 올 1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및 경관심의가 재차 보류된 가락우성 아파트와 수색 DMC 롯데캐슬. 어떤 게 좋은지 물어보시는 예. 건가 봐요. 네. 저는 입지로 생각합니다. 입지는 그러면 가락우성이겠네요. 그렇죠. 네. 예. 수색 수색 좋아하는데요. 좋아하고 변화들이 많을 지역이고 신축이기 때문에 운영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아직은 좀
지금 이 상황은 약간 입지적인 부분이 우위인 곳들이 음. 가더라도 더 잘 갈 거고 음. 무너지더라도 조금 더 잘 버티는 그런 시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음.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가락 우성 같은 경우도 위치적으로 막 최상급진 아닌데 나쁘진 않고요. 네. 수색 DMC 같은 경우는 뭐 거기에 호재들은 좀 꽤 있죠. 신축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암 있는 일대 개발 사업이랑 개발 사업들이랑 연결돼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뭐 그쵸. 이런 것들이 네.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입지로 본다고 하면은 우성이 좋죠. 저는 그래서 막 리모델링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리모델링이 실패하더라도 수요가 많은 곳은 괜찮은 지역이다. 그쵸. 근데 거꾸로 이것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네. 나쁘진 않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플랫폼 시티 구축도 금매가 없어지고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네. 예, 맞습니다. 광교도 2차 상승 준비 중입니다. 네. 라고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김영만님. 화이팅 어디요? 해주셔서. 예. 예. 김영만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네, 얘기해 네. 주세요.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내년 3월 전세 1억 1억을 돌려주셔야 되는. 그러면 이건 좀 더 지켜봐요. 지금 내년 3월이면 아직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약간은 아직은 시간을 두고 보셔도 반 될것 정도로 같아요. 줄어들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자 보면은 질문들이 지역주택 조합이면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지금 보신 아까 전에 그 지역 아파트라고 했는데 동작구 얘기하신 게 지역 아파트는 아닌가? 동작구에 지주택이 좀 있긴 있습니다. 동작구 주택이 예, 많아요. 예. 많고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긴 근데 한데. 이 지주택은 저도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만약에 지역주택을 지역주택조합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어떡해요? 사실 포기하기도 힘든데 왜냐하면은 이거 어렵잖아요. 네, 지주택을 되게 까다롭죠. 예. 네, 까다롭고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그런 네.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주택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아까 맞아요. 말씀을 우리는 드렸을 그냥 때는. 지역 아파트라고만 네,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역 아파트라고 공동개발이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음. 네, 네. 예, 일단은 케미가 좋다고 하고 시간 빨리 가네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지금 네. 이렇게 우리가 목표한 시간보다 30분이 오버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송이 TV님, 아이고 아버지 안녕하세요. 제 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맨날 들어옵니다. 어머나 너무 예. 귀엽다.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뭐, 민성이 예. TV님. 네. 일단 뭐 지금 다 읽어봤는데 지금 뭐 다 제가 못 읽었습니다. 너무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한데 뭐다 한동훈님 뭐 상승은 일시적이고 뭐 6월 이후에 폭락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한번 짧게 얘기해 볼까요? 상승이 6월 이후에 폭락이라는 게 요즘 그 보니까 어떤 전문가분이 2차 네. 폭락을 엄청 강하게 막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전문가입니까? 그 있잖아요. 누구요? 그 데이터로 얘기하는 김 씨요. 그분이 김씨였나? 모르겠어요. 이신가? 리모 계시는 분 있잖아요. 네. 누구지? 나 정말 모르겠네. 아무튼 일단 있다고 리모고. 네네네. 2차 폭락 얘기한다고 저도 어제 방송할 때 얘기해 주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하면 부동산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동산에 몸을 딛고 살고 있고 부동산은 굉장히 생물 같은 약간 그런 색깔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가격대의 물건이라도 얘가 움직이는 얘와 다르고 한동 안에서도 어떤 세대와 어떤 세대 가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물 같은 존재인데 이거를 그냥 수치로 놓고 평균치로 구해서 딱 그래프로 그려놓고 보면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 쓰더라도 거기에서 개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또 다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거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그쵸. 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현장의 투자자들이 제일 좀 더 정확하게 또 체감하는 것도 있고 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폭락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 기회를 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더블 딥이 온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더블 딥이 왔다는 거는 더블 딥이라는 건요. 올라간다는 것도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회를 잡아야죠,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지. 투자는 보편적인 여론과 생각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생각할 때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 딥이 온다고 하면은 기회로 삼으시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우리 말씀 나눴던 대로 조정 아니면 가격 하락하는 기간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또 와도 정말 무서울 건 없어요. 다만 그 하락이 온다라는 걸 믿고 매수 타이밍을 늦추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저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따라 듣다 보면 계속 지금 멘붕 오신 분들 많아요 벌써. 맞아요. 왜냐면은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선호하던 자리들 조금만 기다려 하다가 놓쳐버리죠. 2, 3억, 3, 4억씩 올라버린 상황에서 지금 벌써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훨씬 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는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아, 이게 진짜 여기 네네. 지금 대표님은 유선영 대표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미사강변 35평에서 강동으로 지금 갈아타야 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강동이 어디냐에 따라 또 다른데 다르긴 한데 입지로 보면 아마 제가 강동인데. 볼 때 고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만약 미사강변에서 옮기시는 네. 거라면은요. 네. 안 갈아타는 것보다는 갈아타는 게 더 사실은 네. 더 좋은 거기는 한데 저라면 조금 더 욕심내서 송파까지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송파도 조금 반등이 좀 일어났고 강동도 반등이 조금 일어났잖아요. 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입지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강변에서 강동이 맞지만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네. 송파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네, 이런 왜냐면은 얘기 주셨습니다. 그 갈아타기 했을 때의 그 성과를 확실하게 좀 더 보고 싶다고 한다면 네. 사실 입지적으로 강동과 미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좀 접해져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차이를 만들고 싶다면은 조금 더 어떻게 약간 다 보태서라도 전 송파까지 좀 더 들어오시면 더 좋겠고 아니라면 미사에서 강동으로 들어오시면 그래도 저는 더 좋은 결과치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겪으셔야 하겠지만 네. 네, 지금 뭐 취득세 중과 언제 예상하시나요? 저는 총선 이후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은 어렵습니다. 예. 근데 협의가 안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좀 그렇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31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오버했습니다. 30분 오버했어요. 많이 오버했네요. 예, 많이 네. 오버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 방이 편안하셨죠? 한 2시간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예전에 막 4시간 이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되겠다 3시간을 줄였어요. 근데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주체를 못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또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우리 대표님하고 하면은 나 계속 방송을 하고 싶어요. 재밌어요, 저도. 예,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뭐랄까 적극적으로 질의도 주시고 네. 하니까요. 즐겁습니다, 참. 방송도 네. 즐겁고. 네. 대표님 어느 시간대 전화를 드려야 상담인데 요거는 이메일로 저희 실장님하고 시간 조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을 하셔서 메일로 시간을 한번 독일의 친구님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제 방송을 하시고 마지막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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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5월 31일이잖아요. 네. 이제 한 해 지금 이제 반을 넘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한 달만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우리 시장도 1월에 작년에 12월에 막 그 한겨울 같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봄을 지나서 약간 여름으로 가는 듯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 뭐 부동산과 적극적인 부동산의 참여자분들이 참 좀 힘든 시간을 좀 지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많이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좀 걷어내시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올 한 해를 잘 기다려 가시고 또 잘 대처하시면서 간다면 좀 힘든 시간들을 어느새 내가 눈 떠보니까 또 시장이 이렇게 바뀌어 있네 이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시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부동산은 인내하고 견디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이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떨어뜨리다 보면요 바위까지도 부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투자의 원리와 자산을 늘리는 건요 쉽게 얻어지는 게 없고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서 시장의 어려움들을 건너가고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력을 기르시려면요 시장에 꾸준한 참여자로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네. 그런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소중한 대표님도 모시고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시장의 좋은 전달자로서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제가 유선영 대표님 채널에 한번 가려고 나 여기 너무 출연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제발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아 무슨 했어요. 말씀을요? 아유, 그래서, 제가 해달라고 예, 제가 이제 하셔야죠. 출연 한번 해서 하시는 거죠. 그때는 네. 또 색다른 묘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먼 곳까지 와서 같이 이렇게 방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까 김태훈님이 주차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차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가 될 건 없는 예, 것 같아요.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